네, 첫 번째 코너 소식이죠. 네, 재계산업부 소식인데 한원식 기자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예, 스타일이 점점 밝아지고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봄이니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재계산업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먼저 8, 90년대 이제 우리 한국의 재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족벌 경영이 꼽힐 것 같습니다. 이 항상 지적됐던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창업주가 타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그 삼성그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타개하셨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재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뭐 창업주, 그다음 아들들, 자녀들 쭉 계열사 맡고 그랬었는데 창업주가 타개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네. 신세계, 한솔, CJ식으로 아직은 그때 족벌 경영의 어떤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많이 희석이 됐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또 채우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하나 같은 경우는 김승현 회장이 1952년생이시죠? 예.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회장 자리에 일찍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창업주 김종희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이 29세에 네.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창업주 타기에 의해 조금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네. 동생이 있는데 그 김호연 회장이라고 지금 빈거래 회장입니다. 네. 예전에 천안 쪽에서 국회의원도 몇 번 지냈었습니다. 네. 그 김호연 회장하고 좀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쵸. 누나가 또 네. 독립을 해가지고 제일하재로 독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일하재가 좀 경영이 안 되니까 다시 하나그룹 산하로 좀 복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 모든 뭐 대기업들이 한 번씩은 가족, 특히 형제난들이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그 내용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최근에 있어서 그런 어떤 네. 그런 뭐 형제난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없고 또 김승희 회장이 거의 뭐 수십 년간 이렇게 회장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장남이 김동관 회장, 네. 84년생입니다. 그리고 차남이 김동원 회장, 85년생. 그리고 막내 김동선 회장이 89년생입니다. 다 회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회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지금 대표 자리는 네. 김동관 네. 회장 그 사장만 이렇게 대표 자리를 맡고 있고, 네. 김동원 지금 하나생명 부사장, 네. 그리고 김동선 지금 상무 자리를 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3세 승계 구도로 가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의 알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그리고 항공우주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인가 그 누리호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최종 단계는 못 했었는데 누리호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남이 지금 하나생명을 맡게 됐고, 그리고 삼남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 리조트라든지 갤러리아, 네. 유통, 뭐 레이저 쪽을 지금 맡게 되는 그림으로 좀 후계 구대가 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장남 김동관 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의 먹거리 사업 항공우주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좀 하나그룹의 좀 가풍을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좀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그 영국 성공회 아시죠? 네. 성공회 교인입니다. 네. 교인이면서도 약간 어떤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남 쪽에 가장 큰 그룹의 어떤 네. 먹거리를 지금 넘겨주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차남 같은 경우는 좀 뭐 금융 쪽에 그럼 주력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 생명. 네. 생명인데 아직은 뭐 또렷한 뭐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또 아시다시피 뭐 차남, 삼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회적인 좀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참 그게 몇 년 전 얘기죠? 한 15년 됐나요 벌써? 이제 이게 청계산 폭격 사건 네,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딱 15년이네요.
정말 영화 드라마에서 네, 나올 네. 법한 하나 입장에서도 김승현 회장이 상당히 악몽일 텐데. 그렇죠. 김승현 그게 2015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때 그 김동원 씨가 그 어디입니까? 북창동 술집에서 뭐 종업원들과 시비가 네.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폭행을 당했습니다. 웨이터를 청계산에 끌고 가고 그렇죠.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때리고. 사건이잖아요. 먼저 갑질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영화 베테랑에서도 나온 뭐 그 유사한 뭐 그런 예, 좀 맞습니다. 모티브가 있다라고 그 때문에 얘기를 저기 김성현 회장이 좀 집행유예도 받기도 하고 예. 좀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때 사고 친 사람이 차남이었었네. 차남, 예, 김동원 씨. 김동원, 예. 예, 어떻게 요즘 많이 뭐 사회적 무리를 이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잘 자숙하면 살고 있네요. 그 이후에도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 뺑소니 사건이라든지 뭐 대마초 흡입 사건이라든지 네. 일으켰습니다. 삼남 김동선 씨도 좀 이렇게 무리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많았죠. 2017년 같은 경우가 뭐 어디입니까? 거기 술집에서 폭행 사건으로 네. 수감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원래 그 당시에도 뭐 보석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워낙 그 사회적인 무리가 큰 사건이었고 또 여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네. 김성현 회장이 아버지가 아유 좀 고생해봐라 하면서 구치소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 징역 8월에 뭐 집행유예로 2년으로 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화가 뭐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이게 네. 아까 사진 잠깐 보시면 잠깐 네. 저게 2017년 1월달 사진일 겁니다. 네. 구치소 수감하면서 이렇게 네. 2017년 1월인가 네. 재판 받으러 가는 사진입니다. 네. 네.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하나 쪽에서 가장 또 민감해하는 사진입니다. 아. 예, 사실 뭐 몇몇 언론에서 이렇게 저런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바로 홍보팀에서 전화가 가지고 좀 내려달라는 뭐 그렇죠. 그런 뭐 호소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탈피하려는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많이 필요한데 뭐 일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 사실 장난 같은 경우야 되게 좀 뭐 엄친아라고 해야 됩니까? 갱소한도 있고 전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고 또 공군 장교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네요. 예, 굉장히 엘리트고 뭐 나름대로 그 기업 임직원들 간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김승현 회장도 장남이고 예. 예. 뭐 장남들의 뭔가 그래도 반듯하고 그나마 하나를 좀 유지하는 그 큰 버팀목이 어떻게 되는 보면 거예요. 한국적인 유교적인 전통 사회에서는 뭐 장남이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김성현 회장도 좀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네. 있을 건데 뭐 둘 다 이렇게 뭐 사실 뭐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차남이라든지 삼남이 그래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 두 아들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려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금융도 맡겨보고 네. 나머지 저 뭡니까 삼남한테는 뭐 유통이라든지 뭐 레저 쪽을 맡겨보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두 분들도 그 두 아들도 네. 뚜렷한 경영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사진 보면 참 그 자녀 뭐 차남 장남 뭐 셋째 다 잘생겼어요. 진짜 저도 네. 멀찌감치해서 옛날에 저기 플라자 호텔에 갔었다가 세 아들 한국에 왔었는데 네. 키가 저 185 정도 되고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예. 김승현 회장이 그 와이프 천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지금 살아 계시죠? 아 근데 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왜 뭐랄까 방송에는 왜 이렇게 안 잡히죠? 잘 안 잡히고 예. 그 서영미 여사라고 예. 그 서영미 여사 아버님이 그 옛날 그 서정화 네. 장관입니다. 네. 옛날 그 50대 예. 실세 장관이었죠. 예, 예. 제가 집안이 좋습니다. 예. 그 서 여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약대 출신입니다. 네. 그 대학교 3학년 때 네. 김성인 회장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네.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저 김성인 회장이 뭐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로는 네. 우리 아들들이 전부 다 미국 유학 출신입니다. 네. 네. 장남 같은 건 하버드 출신이고 공부를 잘했는데 다 이렇게
우리 아내 덕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 회장님들, 사모님들 치고 가장 매스컴에 안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좀 약간 뭐 조용하고 네. 일부러 좀 이렇게 언론을 안 타시나 봐요. 뭐 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는데 나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가풍이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정통 관료 집안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내무부 장관 했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전두환, 노태우 50 시절에 네. 시세 장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뭐 하늘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힘이 권력이 높으셨던 맞습니다. 예. 또 동생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드코프 예. 그 성민 회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코스닥 상장 의혹도 몇 개 갖고 예, 있고 예, 이 성민 회장도 몇 년 전에 또 배임 혐의로 또 한번 오고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참 그 가족 내에 좀 그 여러 가지 좀 관제수들이 있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영승계 지배구조의 이런 전반적인 개편 예. 실질적으로 어디 계열사가 가장 핵심 키를 갖고 있나요? 지금은 원래 그 H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하나가 삼형제들이 네.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장남이 50% 그리고 차남이 25% 막내가 25% 갖고 있는데 이 H 솔루션을 네. 하나 에너지가 역합병했습니다. 원래 아. 쉽게 얘기해서 H 솔루션이 모여 있는데 네. 하나 에너지가 역합병하면서 하나 에너지가 향후 어떤 지배 구조, 성계의 어떤 그런 연결 고리를 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장남이 25%, 그 나머지 두 아들들이 25%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나 에너지가 그 명목상 지주회사 주 하나 네.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에너지가 지주사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주주회사로 볼 수 있죠. 예. 그럼 결국 하나에너지의 결국 대주주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최종 그 회장 경영 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지금은 명목상은 뭐 어차피 장남이 50% 갖고 있는데 향후 어떤 아직은 김성인 회장이 52년생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71 정도 아직은 정정하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뭐 나름대로 지켜보겠죠. 네. 뭐 과연 아들도 어느 아들들한테 그룹 전체를 물려줄 것인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아무래도 뭐 장남 쪽한테 그 무게 중심이 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요즘 최근 빙그레 쪽 그 김호연 회장 쪽이랑은 어떤가요? 관계가 많이 좀 풀렸나요? 아직은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워낙 좀 뭐 그런 게 악연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김성현 회장 같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미리 옛날 그 김종희 회장이 나름대로 지분 관계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네. 그런 동생과의 어떤 네. 그런 악연이 없었을 건데 김성현 회장이 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그 사고가 뭐였었죠? 그때 이렇게 뭐 저기 병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병환으로? 유언을 안 남기시고 예, 예, 돌아가셨다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그 동생과 어떤 그런 경금 부정을 이끌었는데 네. 지금 뭐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교적인 가풍에다가 나름대로 뭐 지분 정리를 좀 말끔하게 해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도 뭐 두 아들들한테도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뭐 안 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 뭐 계열사 한두 개 정도는 줄 것으로 네. 자연스럽게 계열 분류가 될 거고 우선 하나의 중심 지주축은 장남 김동완 회장이 가져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한화가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 한국 화약 그룹이었는데 이게 옛날에 그 80년대인가 김성일 회장이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화약 그룹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쭉 그 한문으로 풀을 하다 보니까 네. 남조선 폭파 그룹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화약 그룹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 말이 되네요. 남조선 폭파. 몰랐던 근데 에피소드네요. 그 기업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방위산업에 이제 우리나라 선봉장이 됐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항공 우주 산업까지 가는 예, 예. 우리나라의 또 최고의 또 미래 그 방위산업이 달려 있는 예, 맞습니다. 큰 역할을 맡고 예. 있는데 어쨌든 이런 또 대기업들이 이런 또 한국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잘 돼야죠. 특히 그 태양광 사업 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 쪽에서. 아무래도 방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좀 그래도 힘이 좀 센가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계산업 소식 전해주신 한우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